장마와 폭염으로 매우 불쾌한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진심을 담은 편지 한 장이 상대를 울려버렸다는 이야기를 어니언스의 목소리에 담습니다. 편지.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오늘은 외로움의 근원인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외로움을 달래라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는데요. 하와의 끝없는 잔소리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께 아담이 항의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로운 것이 인간관계지요. 또한 남녀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위로도 받지만 상처도 받기 때문인데요. 위로를 주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혹은 내 가까이에 있는 측근에게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기도 한답니다.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아픔 때문에 그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을 다시 모이게 했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헤아릴 수 없는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죠. 쇼펜하우어가 인생론 중에서 인용한 코스모도치의 딜레마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외로움의 원인인 소외는 철학 또는 경제학적 용어인데요. 인간이 만든 것, 예를 들면 상품, 화폐, 인공지능, 제도 등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생소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인간이 지닌 자기의 본질을 잃는 상태를 말하죠. 사회관계의 비인간화는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소외시키게 되고 대인관계는 물건과 물건의 관계로 기울어져서 경제관계가 인간관계보다 우선시되고 사람들은 생산 이외의 곳에서 하나하나의 흩어진 개인으로 분산되고 소외되어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욕구, 불만을 해소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소외는 고립과 외로움을 합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바람에 날려 쌓이는 모래 언덕의 모래알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현대인은 전통적인 문화나 규범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는 자유롭지만 서로의 사이를 결합하는 강력한 심리적 유대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고립적이며 소외적이어서 외로움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수 중에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조영남의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라는 노랫말 중에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라는 내용이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칼막스는 소외를 네 가지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죠. 첫째,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소외. 둘째, 강제된 노동으로 인한 소외. 셋째, 자기 삶을 실현하지 못함으로부터 오는 소외. 넷째,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인한 소외로 이야기하고 있죠. 소외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되어 드디어 국가적 문제가 되어 영국에서는 2018년에 고독부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도 2021년에 고립 고독 대책 담당실이 설치되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에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외라는 용어는 20세기를 거치며 그 의미가 여러 차례 변했는데요. 신학에서는 인간과 신과의 거리를 의미했고 사회계약론에서는 개인의 원초적 자유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헤겔은 자기 포기를 의미했죠. 사회학자 듀르케임은 아놈이라는 용어로 소외를 설명했고요. 막스 웨버는 관료화 현상을 소외로 보았죠. 정신분석학적으로 소외를 가장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은 에릭 프롬인데요. 그는 소외를 자신을 이방인으로 체험하는 경험이라고 정의했죠. 1950년대 소외 개념은 북미에서도 중심 주제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북미에서 소외라는 주제는 당시 유럽에서 만연했던 방식과는 매우 달랐죠. 즉 소외는 사회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문제로 취급됐고 그 해결책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집단적 실천이 아니라 현존하는 질서를 받아들이는 개인들의 능력이 핵심이었죠. 북미에서의 소외 개념은 멜빈 시먼의 소외의 의미에 대하여라는 짧은 글이 발표되면서 바뀌었는데요. 그는 소외의 5가지 주요 형태로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감, 고립감,
자기 소원으로 규정했죠. 잠시 쉬어가면서 두 노래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과 조항조의 고맙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살아 그대뿐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노년은 외로움 때문에, 중년은 돈 때문에 우울하다는 기사가 모 신문에 기고되었는데요. 우울은 소외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세인 배달기사 최모 씨는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해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폐업한 뒤 온라인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고 해요. 지금은 마음을 잡고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벌고 있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하네요. 최 씨는 언제 생활이 나아질지 몰라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며 잠이 안 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국민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간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 불면 등 각종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2018년 59.9%에서 2024년 73.6%로 1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이어진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요. 특히 60대가 24.8%에서 65.1%로 6년 새 2.6배로 커졌고, 이어 40대가 64.2%에서 76.5%로, 50대가 59.6%에서 70.8%로, 30대가 70.5%에서 79.9%로, 10대가 68.2%에서 75.9%로, 20대가 69.8%에서 76.6%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고 하네요. 전문직과 행정관리직 등 화이트칼라 계층과 학생, 구직자 등에서 비교적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세대와 직업 등에 따라 마음의 병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각기 달랐다고 합니다. 48세 직장인 안모 씨는 2019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한 후에 스트레스로 인한 기분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고 하는데요. 그는 연봉이 1억 원 가까이 올랐지만 업무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이 심해졌고, 퇴근 후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서 동네 정신병원에서 불안과 우울에서 비롯한 음주 습관이라는 진단과 함께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 씨는 2주 정도 약 복용 후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이 별로라고 느껴 다시 먹지 않았다며 이후 이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울하다고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국민 3,000명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6%가 최근 1년간 15가지 정신문제 중 평균 4가지 내지 5가지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심각한 스트레스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불안, 불면증을 경험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과 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감정 기복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등이 정신 문제로 발전한 경우가 상당수였는데요. 특히 경제 활동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부터 50대까지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실적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에 더해 결혼, 출산 문제도 함께 겪는 30대는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80%에 육박했고요. 33세인 7년차 직장인 이모 씨는 상사와 갈등을 겪어 조금만 참자고 다독이며 버텼지만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번아웃 탓인지 불안, 불면 증상이 계속됐다며 회사 몰래 이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실토했다고 하네요. 가정의학과 교수인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이나 복지가 있는 기업 직원들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생산성도 더 높게 나타났다며 정신이 건강한 직원이 많으면 기업도 성과를 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30, 40대는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경제 문제로 부부 갈등이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심각한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자영업자 박모 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함께 일하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해 20대에서 4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30.1%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아 미래가 불안한 20대에서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데요. 20대 취업준비생 양모 씨는 소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고 이후 뭘 해도 욕먹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직에도 의욕이 안 났다고 했다고 하면서 29세 중학교 영어 교사 이모 씨는 지난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는 학부모를 여러 명 만난 후 정신이 피폐해져 한 해 동안 거의 울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10대는 주로 학업이나 학교 생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 김모 씨는 사는 의미가 없다며 머리를 감거나 양치를 하지 않은 채 학교에 간다며 같은 반 친구들과 크게 다툰 후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관심 있는 반응을 얻지 못했고 이후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우울해졌다고 하네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놀이, 활동 감소 등의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해국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작된 관계 단절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친구 사귀는 것을 어려워한다며 온라인 세상에서 도박, 자해 등을 배워 따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우울증을 방치하면 은둔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년층은 외로움에 시달리며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57세인 주부 전모 씨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부터 10수년간 공허함과 우울감을 경험했고 최근 아들 결혼 과정에서 겪은 갈등으로 우울감과 불면증이 더 심해졌다며 갱년기 증상이려니 하고 참아오다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지독한 소외와 외로움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다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조영남이 부릅니다.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외로움의 원천인 소외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첫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죠.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빈둥지 증후군이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는 심리적 현상으로 마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어미새가 새끼들을 부화시킨 후 먹이를 먹여 길러 놓으니까 어느 날 새끼들이 독립해 날아가 버리고 텅 빈 둥지에 홀로 남은 어미새가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고 하죠. 빈둥지 증후군은 자신 또는 내 가족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믿어왔던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해 나가면서 자신은 빈껍데기 신세가 되었다는 심리적 불안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상실감이 커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빈둥지 증후군의 증상은 보통 40대 이후의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올 수 있고 허전함과 상실감을 잊기 위해 무심코 시작했던 행동이 도박, 알코올, 쇼핑 중독 등의 후유증으로 연결되기도 한답니다. 남성 직장인들의 경우는 치열하게 삶을 꾸려가던 직장 동료가 암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을 때 텅 빈 일상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 밀려오는 공허감과 극심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축소되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보호 및 양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자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노인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위축되기만 한다고 하는데요. 잘 자라준 자식들을 보면 위안이 되다가도 연락 한 번, 얼굴 한 번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주름진 얼굴과 조금씩 불편해지는 몸, 부모로서의 잔소리보다는 자식들의 의견에 마지못해 순응해 가야 하는 상황에 무인도와 같이 느껴지는 텅 빈 집 안에서 홀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기분이 들게 되기도 한답니다. 중년 여성들은 그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 교육열이 높아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우리나라 부모들에게서 자녀 의존도가 심할수록 그 증상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런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해 자녀의 독립 이후 겪게 되는 우울감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은 절망감, 무력감과 상실감을 보이는 증상들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유쾌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는 등 즐거움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새벽에 일찍 깨고 현저한 식욕 저하 및 체중 감소 등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빈둥지 증후군과 같은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힐 세계 2위 질병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식구들이 하나씩 떠나고 빈둥지만 남은 것 같아 느끼게 되는 공허함, 상실감 등의 심리적 불안에 의한 정신적 질환을 말하며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와 집착이 큰 우리나라 부모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인데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직업이 있는 여성보다는 전업주부가 이런 우울 증상을 더 많이 느끼고 갱년기와 겹치는 경우 정신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빈둥지 증후군을 방치하면 상실감 등으로 인해 뇌의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기능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부정적 증상들이 나타나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흔히 나타난 빈둥지 증후군 증상으로는 불면증이 대표적이고 몸에 이상이 특별히 없는데도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호소하게 되며
소화불량, 통증, 호흡곤란,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조기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리적 상실감과 시간적인 공허함이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과잉 투자, 성형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네요.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애정 어린 말과 표현도 중요하겠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배우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요. 새로운 취미생활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동안 자녀를 키우느라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좋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대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부부가 함께 한다면 그동안 소원했던 부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만들어주기에 중요하며,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은 필요하고, 햇볕을 쬐는 것도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우울감이 더 커져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로 몸과 정신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자원봉사, 종교생활, 평생교육, 재취업 등 건강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이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긍정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둘째는 기계로부터의 소외인데요. 1811년 3월 11일 영국 노팅엄셔의 아놀드라는 마을 외곽에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들의 직업은 방직공, 구형 편집기를 이용해 옷감을 짜는 기술자들이었죠. 그들은 신형 편집기가 노동자에게 가장 해로운 양말 제조업자의 것이라고 지목했고, 그날 총 63대의 신형 편집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신형 편집기가 확산되면 구형 편집기의 눈과 손이 최적화된 기존 방직공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었는데요. 러다이트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초의 기계 파괴 운동은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된 듯 했지만, 그해 11월 10일 존 웨슬리가 버렐에서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러다이트 운동은 급속도로 과격해지기 시작했죠. 1816년 12월 28일 양말 제조업자와 방직공 사이의 평균 임금 인상을 보장하는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17명에서 25명의 러다이트 운동가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도 최소 1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네드 러드의 지도하에 벌어진 반산업화 운동으로 알려졌지만, 산업혁명과 그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대중이 기계에 소외당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존권 투쟁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214년 전에 일어났던 러다이트 역사가 현재 재현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AI의 출현과 확산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이 중요한 전문 직종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로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조종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기계로 인한 인간 소외를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그랬듯이 AI 역시 산업 영역 전반에서 생산성을 늘릴 것이고,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일시적 실업과 혼돈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결국 인공지능 문제도 잘 해결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의 원인인 소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킬케고르의 말이 진실이라면 외로움은 인간이 타고난 운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묵직한 주제를 윤신의 목소리로 인생이란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영아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험한 길도 가게 되더라. 좋은 길은 보이질 않고 비가 올 땐 비를 맞고 눈이 올 땐 눈도 맞았네. 살아갈수록 눈물이 살아갈수록 외로움이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당연한데 왜 눈물이 날까.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많아. 지친 세상에